30대 여성 A씨는 반복적인 피로, 관절통, 입안 궤양, 얼굴 발진 등의 증상을 겪다가 단순 스트레스나 과로로 여기며 병원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악화하면서 대학병원을 방문했고 혈액 검사에서 자가 항체 양성 및 염증 수치 상승이 확인되었는데요. 신장 기능 저하 소견도 보여 신장 조직 검사까지 시행한 후 루푸스를 진단받았습니다. 루푸스는 우리 신체를 외부에 침입한 침입자로 생각하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공격을 하게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공격을 해서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면역 체계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 몸의 일부 또는 전부 장기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을 하고 면역 체계가 발동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병입니다. 루푸스는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흔한 병은 아닙니다만 침범하는 장기에 따라서 증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진단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지연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요.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을 침범하는 병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겠습니다. 루푸스는 남녀 모두에게 발병할 수 있으나 전체 환자의 약 90%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에게 훨씬 흔합니다. 특히 15세에서 45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쳐 면역 과잉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푸스의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유전적인 배경에 감염이라든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어떤 약물들의 작용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루푸스 악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염증을 촉진할 수 있고 이는 루푸스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환자들이 질병 외에도 취업, 가족, 사회생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은 느낌의 하나로 간주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이란 무력감, 그리고 뭔가 몸이 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느낌들, 또 간혹 탈모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입안이 헌다든지 아니면 몸에 발진이 생기고 또 발열감이 있거나 시혈질 제복이 되면은 실제로 열이 난다든지 또 관절이 붓는 증상들, 몸이 붓는 증상들 포함해서 아주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루푸스는 매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초기 증상이 피로감, 근육통, 가벼운 발열 등 일반적인 질병과 유사하여 감기나 스트레스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자가 면역 질환 특성상 혈액 검사에서 비정상적인 수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가항원, 자가항체 면역복합제가 침범하는 장기에 따라서 관절염, 피부염, 단백뇨를 동반한 신장염, 또 장염, 폐렴, 뇌수막염 등 여러 장기를 침범해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루푸스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경험이 많은 류머티즘성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자의 혈액에서 항핵항체는 대부분 검출되며 이외에 다른 자가항체와 보체라는 단백물질은 치료 경과의 추적에 이용되는데요.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 이상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신장 조직 검사나 흉부 X선, 심장 초음파, 뇌 영상 검사 등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나 유럽 류마티스 학회 기준에 따라 11개 이상의 임상 면역학적 항목 중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진단이 내려집니다. 가벼운 증상의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나 또 면역제제 계통약을 사용하게 될 수 있고요. 증상이 심할 때에는 좀 많은 용량의 스테로이드 약제를 처음에 사용하고 또 면역 억제제도 환자분에 맞는 약제를 몇 가지 선택해서 함께 병행 사용하게 되고요. 조절이 잘 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감량하고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면역 억제제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루푸스를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으며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잘 받으면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가능하며 일부 환자는 오랜 기간 병의 활동이 거의 없는 관해 상태에 머물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치료를 중단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증상이 재발하거나 장기 손상이 진행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많은 약제여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살이 찌거나 얼굴이 붓고 또 멍이 쉽게 나기는 경우도 있고 또 혈압과 당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초기에만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쓰려고 그러고 시간이 흐르면서 감량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면역제제의 경우에는 대개 부작용은 초기에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각 약물별로 부작용이 다 다른데 강한 면역제제나 약한 역제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백혈구가 떨어진다든지 빈혈이 갑자기 좀 심해진다든지 간염이 온다든지 신장 기능이 저하가 온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루푸스는 악화기와 호전기가 반복되는 특성을 가진 질환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지만 특정 유발요인에 의해 갑자기 병이 활성화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생활관리, 정기검진이 중요하며 환자 스스로 몸 상태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명료약제제 같은 경우에 좀 약물 부작용으로 치료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부작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에 제시되는 치료가 생물학 제제라는 제제들입니다. 보통 주사제와 경구약제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주사약제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경구제보다는 효과가 더 좋으리라고 추측하고 약을 사용했었는데 실제로 경험적으로는 효과가 아주 월등하지는 않아서 다시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만 경구약제를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루푸스 여성 환자는 임신할 수 없나요? 루푸스 여성 환자는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신은 가능합니다. 다만 루푸스가 병 활성도가 조절이 안 되지 않거나 그 사용하는 약제가 임신 독성이 있는 약제를 쓰는 경우에 유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루푸스 진단받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을 원할 경우에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약제를 좀 변경해야 될 경우는 변경을 하고 또 증상이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임신의 시기를 좀 상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루푸스 치료제를 먹는 중에는 감염에 취약해진다는 데 사실인가요? 치료제 복용 중에 감염에 취약해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약제의 어떤 독성과 용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치료가 잘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적은 용량의 스테로이드와 적은 용량의 면역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렇게 감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좀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면역제도 한 가지가 아니라 한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좀 쉽게 균이 들어올 수 있어서 감기가 걸리고 난 다음에 폐렴으로 쉽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요로 감염이 신우신경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루푸스는 신체적 불편뿐 아니라 정서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동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족과 주변인의 이해와 지지가 치료의 질과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족들은 환자가 병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자신감 있게 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는 이제 루푸스의 경우에는 햇빛이 쬐게 되면은 좀 증상이 좀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외부 활동할 경우에는 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를 자주 좀 사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께서는 약물을 오래 사용하는 데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자기 마음대로 약물을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중단하고서는 병원에 오지 않고
심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궁금한 거라든지 어떤 그런 걱정들을 의사분한테 문의하지는 않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잘못된 정보가 꽤 많기 때문에 꼭 어떤 궁금증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